저는 우리 아이들이 읽기를 먼저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깨끗한 치킨님, 안녕하세요. 현서는 원서 읽기를 몇 개월부터 했나요? 저희 아기 36개월인데 이달부터 영어 영상 노출 1시간씩 하면서 원서책 읽는 권수가 적어져서요. 현서는요, 원서 읽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현선의 유튜브 영어학습법이 기존의 엄마표 영어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읽기를 먼저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모국어를 배우는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국어를 배웠던 순서. 네. 아직 한글도 모르는 못 읽는 친구들한테 영어 파닉스라든지 읽기를 가르치는 거는 저는 이제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은 선택권이 없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유아 교육이지만 다 책 읽기, 파닉스로 시작을 했었고, 아무래도 교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디어라는 그 매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상 노출을 하는 것은 메인이 아니었고, 항상 책을 읽기를 하고 나서 듣기 노출할 때 좋은 이제 부교재 정도로 생각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아니었어요. 저는 읽기보다는 듣기가 먼저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책보다는 영상으로 먼저 시작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현서 같은 경우는 영어책 읽는 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했던 거는 8살 때예요. 8살 때까지 거의 영어책 읽기는 거의 안 했고, 그냥 그 엄마가 어렸을 때 이제 리더스 쉬운 것들, 글밥 적은 것들부터 쪼끔씩 읽어 주긴 했었죠. 그런데 책 읽기는 메인이 아니었고, 챕터북 읽은 것도 그 영어 원서 읽은 것도, 네, 본격적으로 했던 거는 8살 때. 리딩 앤 어널티 퓨처팩 하면서 였습니다. 그래서 뭐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 읽는 걸 좋아하고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이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뭐 책 읽기 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엄마가 이제 글 읽기라든지 책 읽기를 하게 되면 이게 학습적으로 가게 되고, 저는 아이의 정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아이의 정서도 지키면서 학습적으로 갈 수 있으면 뭐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책 읽기는 가급적 늦게 하셔도 된다. 읽기로 이제 듣기로 충분히 인풋을 하고 나서 하셔도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현서는 기본 단어는 어떻게 습득하게 된 건가요? 기본 단어 습득한 거가 따로 어떤 활동을 하거나 학습을 했던 게 아니에요. 네, 현서는 4살 때부터 슈퍼 심플송, 요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심플송 같은 영상이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을 목표로 만든 채널입니다. 외국인 아이들이 영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 단어라든지 기본 표현들이 들어간 걸 바탕으로 이제 동요를 만들죠. 그래서 그 동요를 만들고, 그 동요 가사에 맞게 그림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설명을 해 주다 보니 이게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모국어 습득하듯이 아이들이 모국어 습득이 된 거예요. 현서가 이제 기본 단어라든지 기본 표현을 알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5살 정도 되니까 이제 보통 애들이 다 그렇거든요. 4살 때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TV 시리즈들을 봐도 그 스토리를 따라가지 못해요. 아직 인지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데, 현서도 5살이 되니까 페파피그라든지 이런 걸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긴 줄거리가 있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더 재미있게 봤던 거고, 처음부터 페파피그를 보는 것보다는 요렇게 슈퍼 시푸전 같은 걸 보면서 기본 어휘가 어느 정도 장착이 되니까, 페파피그를 볼 때도 그냥 처음부터 페파피그를 봤으면 사실 전혀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재미있어서 본다고는 하지만. 근데 슈퍼 심플송이나 이런 걸 한 1년 정도 보다 보니 기본 어휘나 표현들은 어느 정도 아이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페파피그를 봐도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뭐 한 못해도 30% 아니면 한 50% 정도는 이해하고 봤을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이러저런 표현들도 들리고 하면서 모국어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한 단계씩 하나씩 하나씩 됐던 거죠. 네. 저는 참 이제 그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50 개월이 되면 모국어가 완전해지고, 그전에 한 36 개월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4살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예전 나이로 했을 때. 4살 때부터 시작하면 아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영어 영상 노출을 보면서. 근데 쪼끔 늦으면 아이들이 이제 모국어가 완전해져서 영어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좀 늦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쪼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네. 빨리 시작할수록 좋고, 또 우리가 너무 이제 학습적인 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이 정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쓰게 돼요. 물론 학습적인 거 하면서 정서도 잘 케어하시면서 가시는 엄마들도 예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요 부분은 좀 엄마들이 좀 조심하셔서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영어도 모국어 배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영어도 모국어로 배우는 거랑 당연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깐 이게 우리는 이렇게 이 프레임을 잘 이해를 못 하죠. 왜냐면 우리한테는 영어가 그냥 교과목이었고 학습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모국어가 완전한 성인이었다 보니깐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단어죠. 단어가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게 모국어니까 연결시켜서 하는 게 그 단어를 암기하거나 새로운 단어들을 학습하는 데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지식과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오히려 모국어를 거쳐서 가는 게 더 번거로운 작업이고, 그냥 사과라는 그림을 보고 애플 이렇게 했을 때 '아 저게 애플이 사과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모국어를 거치지 않고 습득할 수 있고, 그게 더 좋은 방법이고, 이제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우리는 굳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거쳐서, 네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가 또 "이게 사과야."라고 설명해 주고,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필요 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에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깐 각 가정마다 유 영어 미디어를 통해서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과거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어느 집에서나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었고, 그거를 활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현서가 이제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을 하게 됐고, 그 방법을 지금 많이 알려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프레임에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법도 아니에요. 네. 늘 항상 있었던 방법인데, 저는 이거를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읽기를 먼저 하고, 읽기가 시작이고 읽기가 비중이 컸지만, 저는 이제 듣기, 그러니까 영상을 통한 듣기가 시작이었고 이 비중도 훨씬 크게 하다 보니까 정말 현서가 즐겁게 편하게 쉽게 영어를 모국어 습득하듯이 이렇게 학습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책으로 써서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방법은 아는데 이게 실천하고 루틴을 잡아가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맘코칭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맘코칭을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1:1 코칭 받는 기분이었어요. 100%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아이에게 맞는 루틴을 야무지게 찾으세요. 영어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제거되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깐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제가 미래인지 교육하면서도 미래인지 교육에서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는 개별화 학습, 개인화 학습이거든요. 네.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관심사, 이런 거에 맞게 찾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미래에는 불확실성이 훨씬 커질 거고,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질 거고, 어 120 세를 살아가는 평생 학습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늘 자기가 배워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개별화 학습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드리는 것도 현선의 방법이 정답이 아닙니다. 현선의 방법도 그냥 하나의 성공 사례일 뿐이고, 여기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진로도 마찬가지고, 그 진로에 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학습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만의 방법,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엄마들한테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영어가 되니까 좋았던 거는 이런 거예요. 요거를 영상을 또 한번 잠깐 보여 드릴 텐데, 요거는 뭐냐면 현서가 이러저런 그림을 그리다가 아이패드를 사 줬어요.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다 쓰는 앱인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다 보니깐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데미라는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클래스 101 같은 교육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현지 미국인 디자이너가 하는 강의를 듣고 현서가 프로크리에이터를 배운 겁니다. 이거 잠깐 보실게요. 요거는 제가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네.
요거 잠깐 보세요. 선생님 뭐야? 이거는 내가 프로크리에이트를 아이패드에서 다운받았거든. 그거 저 도저히 모르겠어서 그 강의 영상 아빠가 22,000원짜리 사줘서 보고 있어. 유대미에서 응. 영어는 다 알아듣겠어? 응. 대단해 우리 현서. 네, 이렇게 영어가 되니까 현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다 알아듣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실제로 프로크리에이트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현서가 또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것저것 하게 됐던 거죠.